화려한 무대 위 우아함을 뽐내는 무용, 발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홍명석 관장 모시고 2019 청주시립미술관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취득한 별난 특허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면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닷새간의 긴 연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뭐 하루 이틀 쉬었는데도 뒤에 빨간 날이 더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행복이고 밥 안 먹어도 든든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놀 수도 있고 네네. 또 저는 귀여운 조카들. 그래요? 세뱃돈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귀여운 조카들 좀 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그렇게 귀여운 조카 나이 때는 아마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일 별로 없을 것 같긴 없죠. 한데 우리가 명절 스트레스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멋 모르고 우리 윤수진 캐스터, 김지은 아나운서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봤다가 아주 그냥 네. 생방송 조직에 혼쭐이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종 세트 있습니다.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요 3종 세트 요것만 좀 조심하셔도 명절 스트레스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니까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조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면은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서로 간에 염려하는 거니까 뭐 행복하니 뭐 이런 질문은 어떤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 평소에는 전혀 왕래가 없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그것만 문득문득 물어보면 좀 신뢰가 되니까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안 물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예. 어제 보니까 충북에도 곳에 따라서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맞아, 추웠어요. 저는 명절 연휴 때 날씨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눈이 내린 뒤 오늘 아침은 반짝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많게는 13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현재 제천과 음성, 충주, 괴산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의 한파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이 3도에서 5도 선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밤늦게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농도는 높아지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 연휴 동안 공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귀성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도로 위에 얇은 빙판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지날 때는 시속 20km 이하로 운전하시고요. 출발 전 타이어 접지력을 높여주는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2월 1일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비장하게 세웠던 새해 계획들, 목표들 잘 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제 나이쯤 되면요. 비장하게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건데 왜 세우나. 작심삼일 뒤에 무너질 거를 왜 하고 있나. 그냥 평소에 똑같이. 생각보다 현명하신데요. 네. 평정심을 가지고 괜찮네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세요? 아니 저도 옆에서 속으로 좀 뜨끔했거든요.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 뜨끔했는데 일단 근데 내일부터 이런 얘기가 붙으면 이 새해 목표를 세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새해 목표에 대해서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다짐으로 또 건강과 다이어트 꼽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면서 미뤄오시는 분들, 저같이 또 어떤 다이어트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요 명절 스트레스에 사실 이것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살 빼라 살 이거요? 빼라. 4대 아까 3대 아니고 4대. 4종 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우아한 발레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레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진입니다. 다양한 무용 가운데서도 우아한 춤이라고 하면 단연 발레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전문 무용가들만의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오늘 저와 함께 아름다운 발레의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화려한 무대 위, 아름다움을 뽐내는 무용 발레. 백조의 우아함을 닮은 전문 무용수들의 모습에 반해 최근엔 취미로 발레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우아한 발레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찬바람 부는 겨울, 발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발레 전문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찍부터 연습이 한창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나를 정말 동경했었는데요. 오늘 발레 배워본다니까 정말 설렙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연습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전 10시 발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잔잔한 클래식 음악에 맞춰 우아한 몸짓을 보여줍니다. 야, 발레. 정말 우아한 이 발레에 많은 분들이 로망 갖고 있고 저도 그래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 발레라는 무용은 어떤 무용인가요? 발레는 그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궁정 연회에서 탄생을 하였고요. 그 16세기 이후에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무용입니다. 과거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발레. 이름 역시 춤을 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됐다는데요. 웅장한 무대, 화려한 몸짓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여러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겨울의 대표적인 호두까기 인형 같은 작품과 또 이제 영화에서도 나온 이제 백조의 우수라는 작품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취미로 발레를 하셔서 많이 더 발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발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발레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발레는 유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레 보면 유연한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동작도 발을 이렇게 높게 찬다든지. 그래서 뻣뻣한 사람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뻣뻣하고 유연성이 아예 없는데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점점 6개월 이상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유연성은 길러져 있어요. 저처럼 뻣뻣한 사람도 할 수 있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두 번째 궁금증, 발레는 날씬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발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매도 좋고 이렇게 목도 길고 참 좋은데 저처럼 통통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발레를 하다 보면은 몸 라인이 굉장히 이뻐져요. 근육을 이제 길게 이렇게 늘려서 쓰기 때문에 몸 라인이 이뻐져서 이제 균형 잡힌 몸매가 근데 뭐 살이 단시간에 확 빠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몸의 균형이 잡혀가면서 몸이 굉장히 이뻐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세 번째, 발끝으로 서는 비결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 발끝으로 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발끝으로 서는 거는 그 포인트 슈즈라는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설 수 있는 건데요. 그 슈즈는 바로 신을 수는 없고요.
그 일반 이런 그냥 슈즈를 신고 뭐 플리에 업 이런 동작을 반복 연습을 해서 발목에 힘을 기른 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하셔야 그 포인트 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포인트 슈즈를 신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1년 이상 하시면 발목에 힘이 많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으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큰 동작을 하시긴 좀 무리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발을 잡고 이렇게 기본부터 다진 후에 충분히 누구나 신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랫동안 발레를 연마해온 전문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발레의 세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손짓 하나에도 우아함이 묻어나죠. 이 작품은 여러 발레 종류 중에서도 낭만 발레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발레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이제 초기 궁정 발레를 시작으로 이제 낭만 발레, 고전 발레, 현대 발레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낭만 발레는 이제 그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이 많은데요. 발끝으로 서는 포인트 기법이랑 그 상체는 달라붙고 치마 부풀린 치마가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로맨틱 티티가 이 시기에 이제 너무 시작되었습니다. 예뻐요. 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의 작품이 많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845년 안무가 쥘 페루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만든 파드 까트르, 마리 탈리오니, 파니 체리토 등 당대 최고의 발레리나 4명이 참여해 낭만 발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발레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의상과 몸짓.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발레가 바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으로 대표되는 고전 발레입니다. 화려한 발레 기술에 춤과 마임을 더해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고전 발레의 특징이라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중세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 레이몬다입니다. 정말 우아하면서도 아름답죠? 열정적인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이 많이 나시는데 발레가 우아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힘든 무용인가요? 저희는 일단 코어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네, 복부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토슈즈 위에 올라서려면 다리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은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힘드신데 덕분에 보는 사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낭만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 발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고전 발레는 우선 튜튜 의상부터 달라지고요. 저희는 클래식 튜튜를 입고 그래서 더 다리 라인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발레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무용수들이 스토리 속에 그 표현을 하는데 더 중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발레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현대 발레입니다. 전형적인 발레 틀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의상, 자유로운 몸짓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발레 고유의 우아함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낭만 발레랑 고전 발레와 다르게 조금 몸에 자유로움이 좀 있어서 훨씬 이제 표현하기도 더 좋고, 네, 자유로움을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 발레리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현대 발레. 이렇듯 발레는 장르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발레 한번 배워봐야겠죠. 발레의 상징 토 슈즈를 신고 시작합니다. 아까
멋진 시연을 봐서 그런지 지금 좀 긴장이 됩니다. 기본 동작부터 알려주세요. 그럼 뿔리에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뿔리예요? 네, 뿔리에는 이제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양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이렇게 모았다가 펼칠 수 있는 만큼만 펼쳐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옆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뿔리에 그대로 엉덩이 힘주면서 올라오세요.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발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뿔리에. 살짝 우스꽝스럽게 보이긴 해도 우아한 발레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대로 포인해서 뿔리에는 발의 위치에 따라 총 5가지 동작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근력을 키우고 아름다운 자세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뻔뻔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쁜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손 동작을 배워볼까요? 먼저 양손을 아래로 모은 앙바, 가슴으로 들어올리는 앙아방, 그리고 머리 위로 올리는 앙오 등 손 동작도 다양합니다. 손과 발의 기본 동작을 익혔으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이제 턴 동작까지 도전해볼까요? 돌아서 어우, 박지연 리포터 입술을 앙 다물고 정말 열심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턴까지 돌고 나니까 뭔가 발레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다리 근육이 막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일반 성인 회원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아주시고 있거든요. 전 근력에도 좋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최근 발레가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취미 발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이상 꾸준히 배우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로망인 게 있어서 알아보다가 이제 요즘은 성인반이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하게 됐어요. 해보시니까 로망 그대로인가요? 로망 그대로이진 않고요. 처음에는 의상을 입었는데 내 몸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네, 반성도 되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보기에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동작을 발레리나들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동작을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볼 때는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운동이 되고 있어요. 발레와 사랑에 빠진 건 성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꼬마 친구들도 발레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발레리나까지 꿈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뭔가 한다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이쁜 동작, 이쁜 옷 입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춤 발레.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발레지만 어느새 우리 곁에 친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우아한 발레 매력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와, 잘 봤습니다. 저는 일생에서 지금이 발레 자체를 제일 오랫동안 제대로 본 게 처음이라서 네. 리쌍의 발레리노 뭐 이런 정도 노래밖에는 발레는 상관이 없는데 네. 보니까 우리 박진 리포터도 아주 네. 멋있게 도전을 잘하셨고 아까 복수하시던데. 아니 갑자기 너무 해맑게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뒤에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취미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운동 삼아서. 네, 예. 맞습니다. 발레가 요즘 생활체육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다리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나 네.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허리나 골반이 휘어지고 그렇죠. 틀어지기가 쉽죠. 그런데 이 발레가 몸을 고추 세우는 이런 균형 자세가 기본이 되다 보니 체형 교정을 위해서 발레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발레는 좋은 무용이자 좋은 운동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발레를 배워온 적이 있거든요. 아니 두 분 다 뭐 조금씩 다 해보셨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는 게 사실 궁금한데. 배웠다고 할 수 없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한 2달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세윤 리포터 어땠어요? 저는 또 오랜만에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강 어떻게 하냐 네, 시간표랑 수강료도 살짝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가보려고요. 예. 또 발레리나 분들이 정통 발레 하는 모습을 보고 왔잖아요. 네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장 가서 무대로 보면 얼마나 또 짜릿하고 매력 있을까 더욱더 발레의 매력에 푹 빠져서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네네. 어렵다는 선입견 갖고 있던 분들도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오늘 보면서 두 분도 이미 발레를 다 한 번씩 또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배워보셨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선망하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분들도 혹시 남자 수강생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어떻게 한번 가보세요. 네. 이상만 좀 가능할 수 있다면 원장님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준비한 소식 발레 매력 잘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춤을 추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한 무용은 무엇일까요? 1번 발레, 2번 벨리댄스, 3번 탭댄스, 4번 폴댄스. 네, 자 방금 저희가 요 매력에 푹 빠지고 왔죠? 그렇죠. 발라레에서 한 글자 빼면 됩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춤입니다. 춤. 네, 내 생애 춤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춤. 네네. 이런 것들 있으시면요 문자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보고 싶은 춤도 좋고 남들한테 미처 이때까지 말을 못했는데 나 사실 이 춤도 배워봤다. 뭐 살사 댄스 이런 예, 그렇죠? 생긴 것과 다르게 나는 뭐 힙합 댄스도 가서 배워본 적은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구본상 아나운서가 발레를 배워봤다. 뭐 이런 거, 예, 네. 추격적인 거 다 좋습니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문화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의 또 미술을 선도하는 중심 공간이죠. 청주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청주시립미술관 홍명석 관장 모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2019 청주시립미술관의 방향과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취임 인터뷰 때 뵙고 진짜 거의 뭐 작년 유맘때 뵀던 예, 것 1년 같아요. 만이죠. 예,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냈습니다.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명절을 맞아가지고 시청자분들 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취임 이후에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침엔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권력이라든지 내일의 미술가든 이런 청주시립미술관의 전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지난해 청주시립미술관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특별한 성과를 제가 꼽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 미술관은 아다시피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작은 뒤늦게 후발 미술관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이제 학예사분들 이하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 준 것이 이제 작년에 좀 약간 막연한 거지만 그 성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미술계를 돌아보면 청주미술관처럼 그 작가층이 두꺼운 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청주미술관이 여러 기획전을 했지만 청주 작가의 70% 정도가 할애된 입장에서 이제 기획전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범위 안에서 한 70% 청주 연고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었다는 게 작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작년에도 많은 또 전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전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
미술계가 그 자료 전시회, 아카이빙 전시회가 상당히 이제 트렌디한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제가 35년 전에 청주에 젊은 작가로서 같이들 활동하고 왕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에 제가 경도했던 이유가 그 젊은 작가들이 그 그룹전이 전국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네. 맹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연고로 저도 방문했었는데 전시회도 같이 한 계획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 그 아카이빙 전시회를 작년에 8, 90년대 청주 활동사항을 했던 것이 그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게 의미 있는 전시회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 자부하고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부드러운 권력이라는 이름하에 네. 그 페미니스트 작가들을 모아서 전국 규모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특히 서울의 그 유수한 미술 전문 잡지에서 많은 주목과 지지를 받아서 논평에 올라서 그것이 이제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참 의미가 있네요. 부드러운 권력이라는. 네.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와는 다르게 시립미술관만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시립미술관은 어떤가요? 그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 밝힌 입장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청주시립미술관의 규모라든가 예산이 아주 유난히 작기 때문에 예. 이 작은 중소도시 시립미술관이 그 지향할 바는 그 대도시의 대형 미술관들이 이제 할 수 없는 대형 미술관들이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돌아보지 않는 어떤 저는 그것을 이제 소수자 예술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소수자라는 건 단순히 소외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단에서 그렇게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도외시했다고 그러나 저평가받았다거나 네.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작가들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런 작가들의 세계를 개척해서 소개하는 일을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희들 미술관만의 이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청주시립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도 어떤 전시가 될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첫 전시라는 데서 크게 의미를 둔 것은 아닌데요. 네. 저희들이 이 기회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한 4가지 종류의 전시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이 지역 출신 작가로서 이제 중요한 분들이 이제 작곡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평소 생각이 단순히 작곡하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미화를 시키거나 의미를 과잉 부여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 작곡한 분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분들이 그 미술 활동의 업적이 이 화단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아서 재평가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서 작가전이 이게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작가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러 작가들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차별로 그 가장 의미 있는 작가들의 그 주제가 뭔가 예. 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문맥화시키는가 그래야만 이제 작가들이 그 작품 세계가 돋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 속에서 첫 번째 이번에 네. 이제 계획이 이 지역에서 그 교직 생활하면서 숱한 제자들한테 감화와 영향을 준 예. 왕철수 선생님과 네네. 또 한 분은 이제 김형식이라는 돌아가신 예. 분이죠. 그분은 제대로 미술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닌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특징이 또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그 풍경화 작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술 학도들이 대부분 이제 미술에 입문할 때 풍경화를 가장 친근하게 네. 통해서 입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풍경화를 많이 그리는 학생 시절을 가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풍경화라는 게 알다시피 현대에서는 이게 낙후된 장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에는 자꾸 풍경화를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낙후성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풍경화 작가가 얼마나 그 평생을
받쳐서 진력에 와서 자기 세계를 어떻게 의미 있게 구축했느냐 하는 데 뜻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많은 풍경화 작가들을 돌아봤을 때 풍경화 작가로서의 그 어떤 모더나이즈라고 그럴까요? 그 현대화시키는 데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르 자체가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위험한 것은 이제 자꾸 패턴화, 스타일화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현대화의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풍경화의 어떤 그 치명적인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모신 두 분, 그 왕철수, 김형식 선생님이 잡으면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패턴화에 물들지 않고 그 평생을 상당한 지속력을 가지고 갔고, 특히 왕철수 선생님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역을 캠퍼스를 메고 나가서 생생한 사생을 했던 분이로서 어느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우리나라 풍경화 화단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상당한 그 세계를 구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이제 작고 작가전으로서 이제 모실 만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그 대형 화단 또 아니면 우리 화단의 그 미술 시장에서 시장성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미술관이 돌아보기에는 뭐라 할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크게 조명과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목해오던 그런 범위 안에서 두 분이 여성 작가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권력전이라고 해서 지난해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2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부드러운 권력전에 그 두 작가분을 모시는데 그 두 작가분 아주 김지영 선생과 황영자 선생님인데 두 분이 다 같이 70대 여성 작가긴 하지만 그 각자 세계가 구축한 것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동시에 우리가 아래 위층에서 그 개인전 형식으로 이제 그 전시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청주시립미술관이 뭐 본관도 있습니다만 또 오창 비롯해서 세 개 분관이 또 있잖아요. 세 개 분관에서도 역시 새 전시 바로바로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깜빡 지금 저희들 미술관에 금년 기획전에서 중요한 전시를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그거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오창 전시가 이어나가죠. 이 중부권에서 이게 최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랑스 현대 추상미술 작가들 15분을 갖다가 이제 한 100수십여 점의 작품을 우리 지금 이제 후반기에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도 이제 물론 우리 규모로나 예산으로는 상당히 벅찬 전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친분을 쌓아왔던 그런 작가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설득과 그런 공감을 얻어내서 상당한 그 경비 절감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도 금년에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그림이 좀 현대 추상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들. 그리고 지금 금방 질문하신 오창 분관 전시회가 그 사이에 사라지는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오창 전시관까지 그 지속적인 여러 가지 그 기획전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창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미술관을 닫아두는 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청과 민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관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첫 전시회가 2월 8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미술관에서는 빠른 게 이제 시작되는 첫 전시가 되겠는데 오창 미술관이 도서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 도서관은 누가 봐도 그 아주 판에박은 관공서 건물로서 상당히 썰렁할 뿐 아니라 너무 재미없는 건물이어서 도서관 건물로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걸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는데 작년에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그 예산을 좀 남겨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번에 추진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상당히 뛰어난
이름 있는 중견 작가 3분을 네. 작품을 기꺼이 재료비 정도에만 내주셔가지고 오창 전시관 거기 그 공간이 실내에 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접 말하자면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고 보고 일시적인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 이제 상설이면서 거기에 연구 소장을 하는 거죠. 거기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오창 전시장을 찾아보는 많은 예.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더 이렇게 친근하고 문화적인 분위기가 좀 물씬할 수 있고 네. 또 새로운 어떤 그 실내의 재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네.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또 그 작가들이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평면 작업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그런 아카이빙을 그 오창 저희들 전시장에 동시에 이제 하나는 실내전, 실외전으로 네. 동시에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홍 관장님께서 올해야말로 정말 본인의 색깔, 구상을 펼칠 수 있는 첫 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기획, 전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지역 미술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고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상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춤을 추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한 무용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발레, 2번 벨리댄스, 3번 탭댄스, 4번 폴댄스. 네. 저희가 처음에 박지은 리포터와 함께 바로 이곳을 함께 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정말 배워보고 싶은 춤이라든지 지금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는 춤이 있다면 저희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척추의 정렬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며 균형 감각과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 데드버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다리를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려주고요. 무릎은 살짝만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천장 위로 올려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긴장시켜서 배꼽 등 뒤로 붙이며 허리가 뜨지 않게 유지. 오른 다리를 쭉 사선으로 뻗어낼 때 왼팔은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쪽 후 호흡을 뱉으면서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팔다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 해주실게요. 팔다리가 움직임으로써 코어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배가 덜덜덜 떨리는 걸 느끼면서 해주시면 되시고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먼저 바닥 눌러주시고 한쪽 다리를 쭉 뻗어낼 때 팔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다시 위로 업, 올라서 제자리. 반대, 후. 뻗은 다리는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반대, 후. 반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척추는 바르게 세워서 누워 놓은 상태예요. 허리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고 발도 내려놔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는 일본 홈트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전통 누룩으로 만든 우리 막걸리가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밝혀낸 건데 특허도 관련 기술에서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특허 받을만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나만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 구본사 아나운서는 혹시 특허 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특허요?
과학적이라는 전혀. 네. 예,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만의 기술이 딱 이렇게 특허로 있다면. 그쵸. 예, 울산으로 가시면 여러분 별난 특허를 가진 분을 오.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0-179-5911호 정체불명의 물체 제보자를 찾아라. 이 사진의 정체를 궁금해서 왔는데 제보자 출몰. 이게 특허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허 등록했고요. 지금 독점 배터리 거의 확보된 등록 특허예요. 특허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감도를 확인하기로 한다. 처음에 사실 너무 신기했죠.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검색을 해보거든요. 유사한 특허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시각은 밤 11시경. 주로 심야에 출몰하는 것으로 보아 녀석의 습성은 야행성으로 짐작된다. 팽팽해진 낚싯줄, 팽팽해진 긴장감, 특허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 5, 4, 3, 2, 1. 은빛 영롱한 빛깔의 물체. 누구냐? 넌 갈치? 거기라고 해줘. 특허의 정체는 갈치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특허 발원지를 찾아 울주군 삼남면에 착륙했다. 네. 이 사진의 정체가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진짜 사장님의 특허템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갈치가 맞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는 바로 갈치 강혜영 선생. 지난밤 여수바다에서 낚아온 갈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시술이 시급하다. (1단계) 지느러미 및 꼬리 절단. 2단계 복부 개복. 3단계 척추 제거. 살만 발라 포를 뜬 갈치를 오른손으로 말고 왼손으로 묶으면 순식간에 갈치 매듭 묶기 완성.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리플레이 들어간다. 그런데 재생하자마자 끝!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갈치 장인의 예술적인 손놀림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단 주의사항. 본 영상은 특허 갈치 제조 과정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을 뿐 제작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도용 시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어지는 갈치 장인의 특급 기술. 홀치기, 매치기, 둘러치기. 3종 기술 장렬하면 갈치 매듭이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이것이야말로 갈치 매듭 묶기의 명인. 범인은 쉬 범접하지 못할 갈치 장인의 자태를 보았도다. 사모님, 사모님도 이렇게 빨리 갈치 꼬세요? 워낙 성격이 좀 섬세하다 보니까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맡겨요. 안 맡겨요. 또 낚시하고 와서 저렇게 힘든데 작업을 밤에 새벽 3시 뭐 어떨 땐 날 셀 때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본인이 특허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쌓고 샀다 보면 갈치산이 쌓이나니 특허제 10-179-5911호에 빛나는 갈치산을 이룩하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식당 하면서
수입원으로 갈치를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갈치도 낚이고 큰 갈치도 낚이고, 근데 작은 갈치는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어가 반찬으로 다 쓰기도 양이 많고, 그래가 이거를 무슨 상품으로 개발할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발명은 갈치의 뼈를 제거한 상태로 조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한 가공갈치 및 그 탄생 신화에 관한 이야기다. 평인들은 지독한 중이병에 시달릴 때 일찌감치 낚시에 뛰어든 명인. 대어 행렬의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작은 갈치가 잡힐 때면 통탄할 노릇. 포를 떠가지고 꼬지도 끼워봤고, 맛살도 말아봤고, 쫄면도 해도 전부 다 풀려버리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 대가가 없는지 참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만치다 보니까 갈치 저끼리 묶으면 안 되겠나, 한 마리까 두 포를 떠가, 그래가지고 꼬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 지독한 실패와 맞바꾼 결과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토마스 에디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특허는 꼭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하는 발명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보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는 거 다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나도 꼴 수 있는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전에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고 시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그런 걸 개발하시면 다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치는 특허를 낳고 특허갈치는 요리로 환생한다. 사장님, 이거 특허갈치로 조리하면 뭐가 좋아요? 첫째, 드시기가 편리합니다. 뼈 없는 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 갈치는 뼈를 발리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드시기가 쉽고, 둘째는 이제 씨알이 크기가 작은 갈치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생갈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갈치와 특허갈치, 과연 조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찌개를 끓여보았다. 먼저 일반 잔갈치로 끓인 찌개를 확인해보니 갈치살이 맥없이 퍼져버린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특허갈치로 끓인 찌개는 고온에서 잘 버텨냈을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올라오는 특허갈치의 위엄을 보라. 갈치 장인의 매듭묶기 전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갈치 역사의 길이 남을 대혁명 되시겠다. 가시가 없어서 헐떡헐떡 넘어가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마치 푸딩을 먹듯 숟가락으로 한 점 떠서 밥과 함께 입으로 직행하면 훌떡훌떡 목 넘김이 부드럽다. 아니, 뼈가 없어서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잘 드실 것 같아. 어른들은 뼈를 발라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우리 먹을 새가 없이 막 뼈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다 같이 한 상에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허갈치 출시 후 가게는 문전성시. 특허갈치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단골 손님이었다. 하도 여러분 와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이거는 참 특별한 음식이다, 특허를 한번 내봐라. 그래 내가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특허를 냈더라고. 단골 김영진 선생의 작은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특허를 이뤄내고, 이에 자극받은 갈치 장인은 은빛 영롱한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찌개, 조림, 구이, 이로써 특허갈치 3대장이 완성되었다. 갈치란 내 인생의 밥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산밭집을 했는데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뼈 없는 갈치 시작을 하면서 흑자로 바뀌고 진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길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누가 자네 인생의 특허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주저없이 갈치라고 답할 것이다. 갈치는
맛있는 갈치 잘 만나봤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네.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다음 중 춤을 추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한 무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정답은 1번 발레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0279번님, 8542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0279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 백조들의 우아한 몸동작으로 표현되는 발레를 보니까 눈 호강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저는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 라인 댄스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네. 다시 줄 맞춰서 이렇게 춤추다 보면 스트레스 좀 풀리고 흥겨우실 것 같습니다. 8542님, 저는 장구춤을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박스 놓고 긴 나무 꺾어다 두드리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배웠는데 우리가라가 춤이 너무 배우고 싶어요. 멋지잖아요, 장구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장구 이렇게 촥 한복 입고 비스듬히 메고 황진이 네. 꼭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계획들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명절이라서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지만 닷새나 이렇게 긴 만큼 좀 특별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밥 먹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나들이 가야죠, 가까운데. 뮤지엄 나들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또 미술관들이 다양한 문화행사, 즐길거리 준비했다고 해요. 네, 먼저 국립청주미술관에서는요. 2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 박물관 앞들에서요. 뭐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요. 악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도 무료 관람 일단 설 연휴 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4일, 5일, 6일, 3일 동안 돼지띠 100분 선착순으로 모셔서 초대권 2장씩 드린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달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로 인사를 드리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김지윤 아나운서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 드립니다.